어음의 배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배서란 얘기는 등 뒤에다가 서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영도 뒤로 하는 수영을 배영이라고 하듯이. 자,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음 소지인이 당의 어음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등 뒤에 서명해서 이제 갈 텐데, 원래 이제 만기까지 있다고 돈 받으면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떤 이유로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배서라는 행위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배서는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음의 뒷면에다가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기명날인해서 사인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주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약속어음이 저 홍길동 앞이라고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면인데, 이걸 내가 갖고 있다가 2,500만 원짜리네? 이거 남한테 주고 싶어요. 떠넘겨. 그러면 이제 뒷면에다가 홍길동이었죠. 홍길동이가 여기 금액을 임꺽정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럼 또 임꺽정이는 이수일에게 떠넘기고, 이수일은 심순애한테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 뒤에다가 계속 서명을 해서 남한테 넘겨주는 걸 배서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다 서명했으니까. 자, 어음의 배서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 배서 양도,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을 위한 배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추심 위임 배서. 추심은 뭐야? 추심, 돈 좀 찾아주세요 하고 위임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돈 찾아주세요 하기 위해서 위임하고 서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 대금의 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에, 내가 떼대가 갖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하고 이걸 은행에다 넘겨주는 것을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돈 찾아주세요 하고 서명해서 은행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이 찾아주겠죠. 자, 이 경우에 추심을 의뢰한 어음에 대해서는 내가 은행에다 추심을 의뢰한다고 사인해서 보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자체를 받을 어음을 없애는 게 아니고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수수료가 먼저 나가면 그냥 수수료에 된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돈 받으면 되겠죠. 그때 어음 없어지고 자산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 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읽으면 이제 상품 매출 오른쪽에 생각나시죠? 대금은 동사 발행 약속 어음을 받습니다. 상품판 거래가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받을 어음. 두 번째, 받을 어음 40만 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추심 의뢰한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받을 어음을 뺄 필요 없지만 추심료를 먼저 냈다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만 하시면 된다. 요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받을 어음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되어 가지고 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보통예금 넣고 그때 요 받을 어음을 이렇게 싹 빼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겼다가 추심 위임 배서해서 사라지는 상황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서 양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어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 당의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 찾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떠넘기는 거야.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네가 기다려라, 이렇게. 그걸 보고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뒷면에 서명하고 또 넘겨주는 거예요. 자, 배서 양도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내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 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창제 상해 발행 약속어음 만기 1년 이내짜리 받았어요. 상품 매출 받을 어음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철 상해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안 배웠는데 외상 매출금에 반대야. 내가 상거래와 관련해서 물건 팔고 돈 나중에 받는 게 외상 매출금이고, 나도 상거래와 관련된 걸 사고 돈 나중에 준 게 외상 매입금이야. 이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생길 때 오른쪽에 생깁니다.
자산은 왼쪽, 부채는 오른쪽. 이제 오른쪽에 이 외상 매입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해 안 돼도 이제 부채 쪽 배우시면 또 알 거야. 이거를 갚아야 돼. 갚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갚으려니까 저리 가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창제상해 발행에 약소금 40만 원을 배에서 양도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받으러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떠넘겨주면서 이걸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잔액은 현금으로. 그래서 일단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쪽으로 사라지고 돈을 주는데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야. 받으름을. 이해되셨죠? 이게 배에서 양도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에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권리를 없앤다. 내 자산이 아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해되셨죠? 어음 할인 보겠습니다. 배서의 세 번째,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어음을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수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심이인 배서는 만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돈 어음 주고 돈 찾아주세요 하고 수수료 내는 건데 이거는 만기가 한참 남았어. 그럼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가 사인해서 주고, 난 좀 돈 좀 땡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어음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이 그냥 다 주지는 않을 거니까 할인료라는 걸 빼고, 자, 할인료는 받으러움의 만기 지급 금액에 대한 신용 제공 기간 동안의 선이자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로부터 만기가 90일이 남은 어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90일 후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이면, 은행이 지금 당장 돈을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90일 땡겨줬으니까, 90일에 대한,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적용해서 90일치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만 주는 거야. 그 차액이 이제 할인료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셨죠? 뭐 시험에서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자, 어음이 얼마짜리냐? 어음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며칠 땡겨다 쓰냐? 저는 365일 중에 90일 땡겨다 씁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적용할 이자를 얼마를 선택하느냐? 아, 은행은 이런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더라. 그렇게 계산한 게 이제 할인료란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보통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계산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잖아. 은행이 계산해서 할인료 까고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거래는 해당 금융자산의, 표현이 어려운데,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 나의 통제권이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아니, 양수인은 은행이지.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줬는데, 은행이 이걸 갖고 받았는데, 어떤 제약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매각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양수인한테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매각한 걸로 본다.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 봅시다. 보통은 매각 거래니까. 자,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매각 거래는 어음을 은행에다 주고 할인료 빼고 나머지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했다는 얘기는 어음이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을 곧바로 빼버립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받겠죠. 근데 수수료를 빼고 받잖아. 그죠?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때 그 수수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처음 하시는 분이 어려워하던데 이름은 뭐 적당한 이름을 지어놨겠지. 이게 뭐죠? 매출채권이잖아. 큰 틀에서. 근데 이 매출채권을 어떻게 했는데 매각했어. 처분했어. 그리고 비용이 생긴 거지. 근데 저거를 매출채권 처분 비용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주 나와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려워하나 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을 꾼 걸로 보겠다. 이게 이제 차입거래거든요. 차입거래면 자, 어음이 나갔는데 받을 어음을 빼는 게 아니라 어음은 내 거니까 그냥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돈 꾼 것이 돼. 어음을 담보 잡힌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나서 수수료 빼는 거 똑같은데 그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냥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음 담보 잡히고 돈 꾼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매각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음 할인하면 받을 어음 빼고 그때 쓰는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 거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게 다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이 만기일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은행에서 특별하게 어음이 부도나지 않은 이상은 나는 회계 처리할 게 없지. 그냥 끝났으니까 만기일에 은행이 가져가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만기일에 어떻게 해? 만기일에 이 부채를 갚아야 되고 어음이 사라져야 되겠지. 받을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받을 어음 돈 받았을 거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을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예제 보겠습니다. 장제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 대금은 동사 발행 약소금 1년 이내짜리 받습니다. 상품 매출 받을 어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창제상해에서 받은 약소금이 40만 원짜리를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빼고 실수령액이 당좌 예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거. 매각이니까 뭐야? 받을 어음을 싹 제거시키면 되겠죠. 받을 어음 빼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요 할인료는 무슨 이름을 써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어음의 배서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세연 상사의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세연 상사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첫 번째 날짜는 3월 1일 우일 상사에 대한 받을 어음이 있는데 205001이네요.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50만 원을 빼고 보통 예금 통장에 받는데요. 자, 받을 어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생겼을 때 왼쪽에 있었겠죠. 이게 만기가 돼서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니까 받을 어음을 이렇게 빼내면 되겠죠. 대변으로 받을 어음을 거래처를 걸어서 뺍니다. 우일 상사 이렇게. 자, 이제 거래처 찾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 매번 시험 볼 때는 거래처가 다 다르니까 찾아서 넣어야 되지. 항상 이름 두 자리 쳐서. 근데 이제 여러분 실습할 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거래처를 제가 보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고 잘 보면 여기가 가운데 자가 숫자로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그래서 우일, 진이, 서삼, 무사, 광우, 청육, 7, 8, 9,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습을 혼자 하실 때는 우일 상사 그러면 1이구나 101번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 치지 마시고. 됐죠? 거래처는 걸어야 되니까. 자, 그러려고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거래처는 이름 두 자리 치고 찾는다는 거. 받을 어음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2,05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돈을 받는데 추심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와요. 추심 수수료를 차변에 돈이 덮게 들어오잖아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씁니다. 900번대가 아니라 이 900번대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갔을 때만 씁니다. 그래서 800번대에 수수료 비용 쓰고 거래처 화살표로 건너뛰고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추심 유임 배서가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음 매출처 진위 상사의 받을 어음 1,200만 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빠지고 당재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대변에 받을 어음을 1,200만 원을 제거시키면 되겠네요. 대변에 받을 어음 진이죠. 102번 걸어서 빼고 1,200. 그 다음에 차변에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쓰고 금액은 3만 원. 나머지가 당좌 예금 계좌에
차변에 당좌, 예금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심, 위임, 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삼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뭔 뜻이냐? 받으러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소금이 만기가 도래해서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료 4만원 빼고 당점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대요. 약소금인 이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빼고 거래처 세 번째 103번 금액 400. 그 다음에 추심 수수료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금액은 4만.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상사로부터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합니다. 자, 상품을 사왔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상품. 이름 찾고 상품인 재고자산을 사옵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 2천만 원. 자, 사왔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대변에 돈이 나갑니다. 무사상사의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줍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무사상사한테 상품을 팔아가지고 받아놓은 약소금은 받으러움으로 있을 거야. 요거를 요렇게 해서 떠넘겨주는 겁니다. 배서 양도하고 있네요. 받으러움, 거래처 무사 걸려 있었겠죠. 걸어서 빼주고 금액이 전부 다 2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그러니까 상품 사오고 받아놓은 어음을 그냥 떠넘겨준다. 배서 양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서 상사로부터 500만 원의 비품을 사옵니다. 비품 사왔죠? 차변에 비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500만 원짜리. 돈 줘야 되겠죠.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광호 상사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해 줍니다. 받으러움 사라지네요. 대변에 거래처 광호 찾고 금액은 500. 배서 양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육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 외상 매입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외상 매출금에 반대예요.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 외상 매출금, 뭔가를 사오고 나중에 주겠다. 상거래와 관련해서 그걸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길 거야. 자, 요거를 갚아.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 부채를 갚기 위해서 차변에 부채를 없앨게요. 얘도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치고요. 외상 매출금의 반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금액은 거래처 걸고 청료 1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데 뭐로 주느냐? 현금이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열공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은 받으러움이란 얘기입니다. 받으러움이 배서돼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에 거래처는 청력상사한테의 외상 매입금이지만 가지고 있는 어음은 열공상사 거니까 열공상사의 받으러움을 제거시켜주면 되겠네요. 배서 양도 70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서 양도. 7번. 거래처 처칠 상사로부터 받은 약소금 10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상거래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받으러움이야. 만기 전에 거래은행에서 할인받습니다. 자, 어음 할인에 대한 문제네요. 자, 할인료가 차감되고 통장에서로 받았는데 이걸 매각 거래로 처리하시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차입 거래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다 매각 거래니까 말이 없어도 매각 거래. 그리고 받으러움을 제거시킵니다.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처칠 빼서 금액은 100만 원이 사라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데 할인료가 빠지잖아. 할인료, 요거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말 잘못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요 이름 좀 어렵죠? 여러분 처음 하실 때 매출채권을 매각거래인 거래, 매각이 뭐야? 처분. 매출채권을 처분하고 손해왔다. 이게 이제 차입거래인 경우에만
차익거래는 받으러움을 빼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요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나 봐.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수수료 비용도 아니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즉 매출채권인 받으러움을 매각거래, 즉 처분하고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금액은 38,000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각거래. 3월 8일자 용팔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있습니다. 즉 받으러움이 있다는 얘기죠. 받으러움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매각거래를 하십시오. 똑같죠? 대변에 받으러움 용팔 걸어서 뺍니다. 금액은 500. 사변에 비용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 15만 5천 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됐죠? 틀 똑같아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영구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이 있는데 만기가 단기 5월 9일이에요. 2달밖에 안 남았죠. 1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받으러움이. 신한은행에서 할인율 10%를 할인받고 10% 할인받고 할인받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받으러움의 만기는 2달 남았고 매각거래를 처리하고 할인액은 월 단위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받으러움이 이렇게 있는 거 알겠고 매각거래니까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할인율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의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야.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1200만 원짜리인데 이 할인율이 1년에 10%의 할인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몇 달을 땡겨 쓰는 거죠? 2달 남은 거잖아. 그래서 12분의 2달만큼의 할인료가 지불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값이 나올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영구상사를 빼서 금액은 12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산했더니 이게 20만 원입니다. 10%니까 120만 원인 게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2달 20만 원이 할인료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보통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네요. 당좌예금의 나머지 금액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상단에 닫기 누르고